자, 어디를 한번 살펴보실 거냐 하면 하나씩 볼게. 누구냐 하면 1-4번부터 하나씩 점검 한번 해볼까? 1-4번부터 1-4번에 보면 바로 나왔지? 1-4번 봐봐봐. 연습 문제입니다. 지금 가볍게 조금씩 점검하면서 넘어가자고.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4명의 학생이 자신의 수학 교과서를 한 권씩 꺼내어 섞어 놓고 다시 한 권씩 임의로 선택하기로 하였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꺼낸 교과서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의 수야. 얘 뭐라고 불렀어? 교란수라 부르면서 0, 1, 2, 9, 4, 4 외우라고 했지. 기억나죠? 기억나니? 교란수라고 하면서 0, 1, 2, 9, 4, 4라고 얘기했고 지금은 몇 명이야? 4명이니까 1, 2, 3, 4 얘가 답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바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밑에 1-5번에는 1부터 7까지 적힌 빨간색 숫자가 있어요. 1, 2, 3, 4 아, 마음이 급한가? 5, 6, 7 7부터 먼저 적었어. 4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돼 있느냐. 1부터 5까지 적힌 파란색 카드가 있어. 1, 2, 3, 4, 5가 있어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으로 뭐가 있다? 1부터 3까지 적힌 노란색 카드가 있어. 1, 2, 3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장의 카드가 있나 봐. 맞죠? 15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자, 15장의 카드 중에 색도 다르고 뭐다? 다른 색도 다르고 숫자도 다른 3장의 카드를 뽑는 경우의 수야. 됐니? 이해는 되지? 이해는 돼? 자, 색도 달라야 돼. 노, 파, 빨이 나와야 돼. 노, 파, 빨이 나와야 돼. 노, 아씨 뭐야. 마음이 급한가? 아닌가? 왜 그러지? 아무 생각이 없나? 노, 파, 빨이야. 잘 들어봐 봐봐. 잘 들어봐 봐봐. 결국 이제 뭘 쓸 거냐면 노, 파, 빨. 노와 파와 빨을 하나씩 다 꺼내야 돼. 맞죠? 우리가 어떤 사건 A, 사건 B, 사건 B를 C를 동시에 일어나는 그 사건의 경우의 수를 우리 어떻게? 곱하기로 맞죠? 동시에 일어난다? 곱하기로 곱의 법칙. 기억나죠? 곱의 법칙이야. 근데 곱의 법칙에서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개 있었지만 자, 들어봐봐. 문제에서는 문제 순서가 어떻게 나왔느냐. 자, 빨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 파가 나왔고 그 다음 노가 나왔어.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은 읽을 때 빨, 파, 노로 읽어가지고 1 하나 뽑고 여기 1은 못 뽑으니까 2 하나 뽑고 그 다음에 2 하나 뽑았으니까 3 하나 뽑으면 되겠네. 이런 사건의 순서를 빨파노로 하느냐 아니면 자 조금 전에 내 적었지. 노파빨로 하느냐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보여? 누구로 해야 되겠어? 사건의 순서를 조절하라 이 얘기야. 이 문제에서 시사하는 바는 딱 그거 한 가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구로 하라고? 문제는 빨파노로 적혀 있지만 여기서는 뭐다? 노파빨로 해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곱의 법칙에서 시사하는 바는 한 가지 더 뭐야? 사건의 순서를 조절해서 문제 풀어라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3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5 하면 안 되죠. 맞아? 왜? 3 곱하기 하면 1은 제외해야 되겠지? 하나 제외해야 돼. 그래서 얘는 4
됐지?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2개 빠졌으니까 2개 빠졌어요. 그러면 여기는 5 이렇게 하면 되겠네. 3, 4, 5 됐어? 3 곱하기 4 곱하기 5 저렇게 계산하여라. 이까지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건의 순서 조절을 해가면서 문제 풀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단계입니다. 자, 6번 안 합니다. 6번 뭐 직각삼각형 있을 테니까 그냥 하시면 돼. 오케이? 그럼 다 카운팅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집합 봅시다. 집합을 이제 볼 거라. 집합 본다라는 얘기가 7번 봐봐봐. 7번. 이제 7번 유형들을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자, 몇 가지 우리가 집합 문제가 있어.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합 문제, 함수 문제, 뭐 특정한 주사위 문제 이런 것들 할 때 그 특정한 영역만의 뭔가 이제 풀이 방법이 있어. 특히 집합은 있어요. 그게 뭐냐? 직접 다 노가다 하는 것도 있어. 다 찾는 것도 있어요. 체계적인 노가다도 있어. 다 체계적인 노가다로 문제를 풀어야 될 순간도 나오겠지만, 근데 당연히 출제자 입장에서는 뭔가 학습을 했냐 안 했냐를 구분 짓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낼 수는 없어. 오케이? 됐지? 그럼 어떻게 낼 거냐?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각 영역에 배치될 경우의 수로.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압축해서 적었어. 각 영역에 배치될 경우의 수야. 누가? 원소가입니다. 어떤 원소 입장에서 다룬다는 얘기야. 원소가 각 영역에 배치될 경우의 수로 뭐 부분집합이나 아니면 순서쌍의 개수를 파악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거기 볼게요. 자, 뭐 뒤에도 집합 문제 꽤나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푼다라는 얘기인데, 자, S가 있어요. S가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6까지입니다. 그런데 A가 있고 B가 있고 집합 문제에서 벤 다이어그램 빼놓고 뭐 논할 수가 없어. 벤 다이어그램 빼놓고 논할 수가 없어요. 얘는 무조건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정해져 있어? 그렇죠. 1 또는 2가 정해져 있다 이 얘기지. 1 또는 2가 정해져 있죠. 1, 2가 갈 곳은 정해져 있어. 그리고 여기 다른 애가 침범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침범할 수가 없어요. 맞죠? 이 자리는 이미 끝난 거야.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6개의 원소가 있는데 1과 2는 갈 수 있는 곳이 한 가지로 정해진 거야. 한 가지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1, 2는 가는 방법이 한 가지입니다. 얘네들과 얘네들은 한 가지야. 하지만 3, 4, 5, 6은 갈 수 있는 곳이 몇 가지야? 1번이 갈 수도 있고 2번을 갈 수도 있고 3번을 갈 수 있는 거니까 원소가 각 영역에 배치될 경우의 수로 부분집합이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한다.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돼.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끝. 오케이? 됐니? 이해되죠? 왜? 얘도 가야 되고 얘도 가야 되고 얘도 가야 되고 얘도 가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3의 4승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자, 거기 보시면 2번 문제도 맥 마찬가지겠지. 할 수 있어요. 2번 문제도 너무 쉽게 할 수 있거든. 자, 뭐라고 돼 있어? A가 있고요. A가 누굴 가지고 있니? 2를 가지고 있어. B가 누굴 가지고 있니? B가 누굴 가지고 있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네. 2를 포함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자, 이거에 적절한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립니다. 어차피 U가 아니네. 여기 S네.
자, 그립니다. A를 먼저 그려야 되죠. 그 다음 B를 그려야 되죠. 왜 B를 그려야 되는지 알겠지? 오케이? 됐니? 혼집합이니까. 여기 누구? 1. 됐어? 여기 1. 그 다음에 밖에 누가 있느냐? 얼마? 2가 있겠지. 됐어? 이제 뭐 남았어? 뭐 남았는데? 누가 갈 자리? 뭐 저 갔잖아. 1, 2 제외하고 얘 가는 거잖아. 얘가 가는 게 뭐야? 세 가지잖아. 어디 갈 수 있어? 여기 1 옆에 붙을 수도 있고 여기도 붙을 수 있고 여기도 붙을 수 있으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끝. 자, 어디 보실 거냐? 2장 보세요. 2장에도 문제가 조금 있거든요. 2장에 봅시다. 2-6번 볼게요. 2-6번 연습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 연습 문제 보이시죠? 연습 문제 6번 있습니다. 자, 전체 집합이 있어. 얼마가 돼?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잖아. 그런데 세 부분 집합이 있는데 A가 여기 요렇게 있어요. B가 요렇게 있어요. C가 요렇게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따랐니? 일반적인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왜? 답이 뭐 6번 아니야? 왜? 맞죠? 맞아. 응. 아니, 상은이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애들 뭐 우왕좌왕 하는 것 같아가지고 뭐 답이 틀렸나 싶어서. 이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오타 있을 수도 있어. 오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타 있으면 얘기해. 알겠지? 자, 거기 뭐라고 돼 있어? NA 교 B와 NB 교 C와 NC 교 A가 얼마야 전부 다? 1이야. 됐지? 전부 다 1이고 그 다음에 거기 뭐라고 돼 있어? 교집합의 원소가 없네? 세 가지 다 교집합의 원소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0개잖아. 0개라고 적을게. 여기 몇 개야? 1개잖아. 여기도 1개잖아. 여기도 1개잖아. 맞죠? 오케이? 됐어? 이해되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건데 총 뭐가? 얘네들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이 영역에 하필이면 뭐가? 특정한 영역에 들어가야 될 원소의 개수가 나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그래, 여기 3개 들어와야 되지. 그럼 뭐 해주면 돼? 5개 중에 3개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5개 중에 3개 뽑으면 되겠지. 5시 3. 됐니? 5시 3. 그러면 그 사례가 1, 2, 5였다라고 칩시다. 1, 2, 5가 뽑혔다라고 치면은 그 1, 2, 5는 여기에 배치가 돼야 돼. 근데 배치가 되는데 1, 2, 5랑 1, 5, 2랑 5, 1, 2랑 뭐 이거 차이가 있어 없어? 있죠. 당연히. 다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배치될 때마다 차이가 되는 순서상들이 막 나올 거니까 배치까지 합니다. 3팩. 됐어? 됐죠? 나머지 누구 남았어? 지금 현재 1, 2, 5가 뽑혔을 때라면 이제 3하고 4가 남았지. 얘네들 어디 갈 수 있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니까 4 곱하기 4가 되겠지. 됐나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더라. 이해돼요? 왜 4 곱하기 4인데? 여기 나, 여기 나, 여기 나, 여기 나 원소가 갈 수 있는 곳이 4가지니까 4 곱하기 4라고. 오케이? 잘했어요? 이해되죠? 됐습니다. 자, 가자. 함수의 개수를 논하기 전에 필기하는 대로 살짝 갑시다. 필기하는 대로 살짝 갑시다. 경우의 수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순열 조합으로 가도 되고 2장 가자. 2장 가서 하자. 2장 가서 좀 할게. 2장 가서 조금 할게. 오케이? 2장 가서 조금 할게.
함수의 개수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드릴 거란 말이야. 일단 차근차근히 하나씩 본다라면 우리가 순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좀 체계를 좀 잡아봅시다. 순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6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일열로 배열하는 걸, 이 열 맞나? 아니죠. 자, 배치하는 거야. 오케이? 얘를 뭐라 불러? 6P3이라고 부르죠. 오케이? 6P3이라고 부르지. 됐어? 6P3? 그래서 뭐야? 6 곱하기 4 곱하기 3? 6 곱하기 4, 6 곱하기 5 곱하기 3? 미안. 안 되네. 6 곱하기 5 곱하기 얼마야? 4?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됐어? 됐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그런데 생각보다 이것 좀 많이 잊고 있더라. 이거 많이 잊고 있더라. 팩분의 팩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지? 라고 얘기하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게 6팩이지. 그리고 여기 밑에 얼마가 돼?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지. 이까지 됐어? 그래서 팩분의 팩으로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6팩. 6팩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누구를? 6에서 3을 뺀 팩으로 갑니다. 됐나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다고. 이해되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보자. NPR이 있어. NPR이 있고 살짝 정리하고 넘어갈게. N 곱하기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맞죠? 쭉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1개, 2개, 3개 쭉 가서 몇 개? 그렇죠. 여기 토탈 몇 개? R개가 나오는 거고 여기 N-1이네. N-2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일 때 2를 빼니까 R번째면 뭐를 빼겠어요? R-1을 빼겠죠. 나 제일 처음에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렸거든. 빼기 R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는 처음에 배울 때 이렇게. 오케이? 됐어?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나중에 이제 복잡한 식을 계산하거나 뭔가 이런 것들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뭐를? 이 NPR이라는 이 기호를 팩 형태로 물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좀 지겹지. 나도 지겨운 거 알면서 할 수밖에 없어. 안 하면 안 되니까. 얘는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조금 흥미를 돋구는 얘기 한번 해줄까? 예전에 이제 과학고에서 이렇게 물었어. 영팩? 영팩 얼마야? 영팩 얼마지? 영팩 얼마야? 영팩 얼마야? 1. 영팩 1이야. 왜 1인데? 서수연 평가에 나왔어. 영팩이 왜 1인데? 라는 겁니다.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얘는 N팩이지 분명히. 맞죠?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표현에 의하면 두 가지 표현이 있었어요. 그냥 쭉 나열해서 적는 방법 하나, 팩분의 팩으로 적는 방법 하나. 오케이? 그래서 N팩을 여기서 얘를 뺀 팩이 뭐가 나와? 그렇죠. 0팩이 나오지. 그럼 좌변 우변 같아지려면 얘가 0팩이 1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야. 오케이? 됐지? 그래. 그래서 1이라고. 됐어요? 이해되죠? 끝입니다. 혹여 이제 문제 풀다가 보면 간혹 가다가 0팩이 등장할 때 이거 0으로 처리해야 되나? 나도 그랬어. 1로 처리해야 되나? 그럴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확신을 조금 심어드리기 위해서 조금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순열은 했습니다. 자, 순열은 그냥 곱의 법칙의 특수한 사례라고 보시면 돼. 근데 곱의 법칙의 특수한 사례가 얘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상 뭐가 있다? 중복순열이 있어요. 중복순열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해봅시다.
중복순열입니다. A, B, C, D 중에 A, B, C, D 중에 이번에는 서로 다른 4개 중에 이거는 중복순열을 공식적으로 배우는 건 확통에서만 배웁니다. 은연중에 써왔었어. 은연중에 우리 써왔거든요. 자, 중복순열입니다. 중복을 허용해가지고 자,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해. 몇 가지야? 라고 얘기하면 자, 이 몹시 헷갈립니다. 몹시 헷갈려요. 일렬로 배열을 하는 거잖아. 맞죠? 일렬로 배열을 하는 거잖아. 일렬로 배열을 하는 거니까 몇 개 올 수 있어? 4개 올 수 있겠지. 몇 개 올 수 있겠어? 4개 오겠지. 여기 몇 개 오겠어? 4개 올 수 있겠지. 이거를 다 곱해주면 된다 라는 얘기고 4에 몇 승? 3승이야. 어려운 거 없죠? 전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처음에 배울 때는 이래. 그러니까 처음에 배울 때는 이런데 나중에 진짜 헷갈릴 거고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아, 중복순열을 내가 여기서는 중복순열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푸는 학생들 사실상 별로 없어. 별로 없기도 하고. 근데 내가 이제 어떻게 안내를 해드릴 거냐. 중복순열은 뭐처럼 생각을 하느냐 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헷갈림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 일단 첫 번째부터 하나씩 잡아봅시다. 얘를 4를 3번 곱한다. 우리가 곱하는 걸 프로덕트라고 얘기하나? 그래서 4p3 또는 그걸 파이라고 바꾸거든요. 그래서 기호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4 파이 3입니다. 오케이? 기호로 저렇게 나타냅니다. 4를 3번 곱하세요. 그 뜻입니다. 이해돼요? 이해되나요? 4를 3번 곱하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얘랑 다르네. 그렇죠. 당연히 다르지. 오케이? 비교하시면서 4를 3번 곱하세요 라는 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교재에 보면 막 중복순열에 대해서 막 떠들어놨어. 뭐 공을 넣니 빼니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오케이? 됐어? 자, 딱 설명을 딱 해줄게. 우리가 2가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첫 번째는 중복순열에 관련된 내용은 전부 다 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함수의 구조와 동일하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오케이? 됐어? 그리고 2번째, 중복순열로 정말 풀어야 될 문제가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사실상 이 중복순열로 풀지 않으면, 그리고 그걸 생각을 안 하고 풀면 개노가다가 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겨요. 그게 뭐냐? 자, 이런 겁니다. 서로 다른 공을, 설명을 오늘 할지 모르겠네. 그걸 할지 모르겠네. 나중에 또 하게 될 거야. 서로 다른 공을 서로 다른 상자에 서로 다른 공을 서로 다른 상자에 공과 상자에 서로 다른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입니다. 서로 다른입니다. 그리고 한 개가 더 있습니다. 빈 상자가 허용됩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 거고, 나도 지금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할 의지는 없어요. 그냥 일단은 2가지는 적어놔. 저런 상황에서 사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빈 상자 허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더라. 오케이? 됐어? 자,
나중에 되면 저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거고. 자, 사실상 둘 다 같은 구조지만 자, 이런 거 좀 봅시다. 함수의 구조와 동일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함수의 그냥 평상시에 중복 허용하는 거 이건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면 돼.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헷갈리는 상황에 발생할 거란 말이야. 헷갈리는 상황에 발생했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소하느냐? 함수의 구조로 해결하시면 된다. 자, 저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볼게요. 들어봐. 자, 어떻게 보느냐? 여기 첫 번째 자리가 있어요. 두 번째 자리가 있어요. 세 번째 자리가 있어요. 오케이? 첫 번째 자리가 있고, 두 번째 자리가 있고, 세 번째 자리가 있어. 좀 헷갈리지.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힘들어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갑니다. 함수요. 뭘 함수라 불러? 함수는 뭐가 있다?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방향성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뭐야? 넣는 대상, 배치가 되는 대상, 두 대상이 있는 거야. 오케이? 두 대상이 있는 것처럼 함수도 뭐가 있느냐 하면 어느 집합에서 어느 집합으로 대응시킬지가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됐어요? 자, 지금은 여기 있는 집합 X를 Y에 대응시켜주는 함수에서 함수가 될 규칙은 뭐야? 모든이죠. 모든 어디에 들어있는? X에 들어있는 원소가. 모든 X에 들어있는 원소가 자, 이것이 오직 하나의 Y 어디? 집합 Y에 뭐 한다? 대응하는 총 방법의 수가 뭐가 된다? 그렇죠. 함수의 개수가 되겠죠. 갑자기 중복순열 얘기하다가 왜 함수를 얘기하느냐? 함수와 똑같은 구조다 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함수 하니까 막 베리 타이어드 하나. 이제 미칠 것 같나? 얘들아, 이게 첫 번째 벽일 거야. 첫 번째 벽일 거야. 그러니까, 뭐, 나도, 그냥 쉬운 것만 가르쳐 주고 싶지. 쉬운 것만 가르쳐 주고 싶지. 좋은 것만 주고 싶지. 근데, 나중에 중복순열 가가지고, 턱 막혀가지고, 스스로, 시행착오 겪을 여러분들 생각하니까, 참, 많이 성장하겠네. 많이 성장하겠네. 가자. 가볼게요. 해보자. 갑자기 왜 함수하느냐? 함수하다 보면 저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함수의 개수 몇 개 있어요? 함수의 개수 몇 개 있니? 몇 개 있죠? 함수의 개수. 그래! 나오네, 이제. 함수의 개수. 잠깐만. 함수의 개수. 자, 함수의 개수야. 모든 x가 오직 하나의 y를 가질 수 있으니까 1이 가질 수 있는 선택권이 몇 개야? 1이 몇 개 가질 수 있어, 선택권을? 3개. 2는 3개. 3은 4는 그렇죠. 오케이? 됐어? 그래서 뭐? 3의 몇 승? 4승이야. 오케이? 3의 4승이 되겠지. 1이 3가지. 2도 3가지. 3도 3가지. 4도 3가지. 라는 거잖아. 맞죠? 이해돼? 그러니까 진짜 공부 못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친구들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데?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게 방법을 모르지.
뭐 이거 막 하면 막 외우려고 그래. 아, 얘는 뭐야? 3파이 4네. 3을 4번 곱하는 거네. 아, 함수는 중복순열과 관련되어 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자, 다시. 이걸 외우시면 안 됩니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게 중요한데, 본질은 얘입니다. 얘는 그냥 기호일 뿐이야. 얘는 그냥 기호일 뿐이야. 여러분들은 이 기호가 나오면, 기호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돼. 4를 3번 곱한다. 오케이? 얘는 3을 4번 곱한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 기호화를 해서 문제를 풀겠다. 아, 그런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냥 하지 말고 그냥 기호가 나오면 기호 사용 방법만 익히겠다.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본질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나왔는지 그걸 뜯어보는 거야. 모든 x가 누가? 얘도 얘는 필수적입니다. 모든 녀석이 오직 하나의 A, B, C 중에 하나를 가져야 됩니다. 다시 모든 녀석이 A, B, C 중 하나를 가져야 됩니다. 다시 모든 녀석이 오직 하나를 가져야 됩니다. 자, 여기 봅시다. 쌤, 중복순열 문제인데 라는 건 알지. 그러면 구조를 바꿀 수 있어야 돼. 저 함수의 구조로 바꿀 수 있어야 돼. 그게 되면 중복순열이 이제 한계 벽을 허문 겁니다. 자, 얘는 자 누가 정의역의 원소가 되겠느냐 라고 얘기하면 누가 정의역의 원소가 되겠어? 자리입니다.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얘가 정의역의 원소가 됩니다. 그리고 공역의 원소가 누가 되느냐? 공역의 원소가 A, B, C, D가 되는 거예요. 저 구조. 첫째 자리가 무조건 누가 와야 돼. 첫째 자리가 무조건 이 공역의 원소 중에 하나를 대응을 시켜야 돼. 반대로 그러면 쌤 얘는요? 그렇죠. 얘네들은 대응이 돼도 되고 이거 입장에서는 무조건 첫째 자리에 가야 돼. 그런 게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 뭐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느냐? 중복순열을 봤을 때 지금처럼 너무 쉽게 중복 허용해가지고 그냥 곱하면 되겠네. 곱하기로 하시면 되겠네. 라는 측면도 뭐 중복순열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조금 더 헷갈리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로? 중복순열은 함수의 구조와 동일하니까 정의역의 원소가 누가 되는지 공역의 원소가 누가 되는지 그 파악을 잘 하시면 훨씬 여러분들 중복순열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자리와 둘째 자리와 셋째 자리는 무조건 넷 중에 하나의 관계, 넷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첫째 자리에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4가지. 둘째 자리 4가지. 셋째 자리 4가지. 그래서 곱하면 되더라. 4의 몇 승? 3승. 이거 얘가 결국에는 4를 3번 곱했으니까 4파이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갈라줄게. 자, 중복순열이 있어요. 중복순열은 말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거랑 똑같은데 여기 뭐가 있어요? 중복을 허용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가가지고 알개, 여기 있는 요 알개가 있을 텐데 알개에 뭐가? n이 다 곱해진다는 얘기야. n가지, 여기도 n가지입니다. 따라서 n이 몇 번 곱해져? r번 곱해져. 얘가 뭐가 돼? n 파이 r이 되는데 자, 뭐? 이게 뜻하는 기호 사용법만 익히시면 됩니다. 오케이?
기호 사용법만 일단 익히시면 돼요. 오케이? 기호 사용법만 익히세요. 그냥. 그리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뭐 곱셈 법칙으로 처리하되. 으로 처리하시는 거고, 상황이 좀 복잡해지고 중복순열의 느낌이 난다라고 친다라면 함수의 구조로, 함수의 구조와 동일하기 때문에 함수의 구조로 파악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함수의 구조로 파악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중복순열을 보실 때 이 중복순열은 함수의 구조와 동일하다. 나중에 이제 특정의 중복순열로 밖에 풀 수 없는 문제가 이렇게 등장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소개를 시켜 드릴 테니까. 서로 다른 공을 서로 다른 상자에, 빈 상자에 넣는 거야. 자, 요 부분이야. 서로 다른 공을 서로 다른 상자에 넣는 건데, 빈 상자가 허용이 된다는 얘기는 대응 안 되어 있는 부분들도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보시면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고. 자, 기호 사용법만 익히시고, 두 번째, 만약에 복잡한 또는 중복순열에 대한 부분들이 내용을 처리할 때 좀 헷갈린다. 그러면 함수의 구조로 파악하시라. 그게 답니다. 오케이? 함수의 구조로 파악하시라. 갑시다. 이제 뭘 보시느냐? 가보자고. 1-8번 다시 한번 봅시다. 일단 곱이 하나 넘었다. 1-8번. 자든 말든 일단 했다. 1-8번 봅시다. 1-8번. 1-8번 볼게. 하다 보면 얘는 계속 경험치가 쌓이면 이제 될 거예요. 자, 집합 A가 있는데 집합 A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A에서 A로 가는 거야. A에서 A로 가는데 얘가 1, 2, 3, 4고 얘가 1, 2, 3, 4야. 함수의 개수 몇 개?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오케이?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근데 그건 묻는 거 아니잖아. 임의 원소 A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어? F1이, F2가, F3이, F4가. 그러면 얘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뭐야? 4고. 얘는 누구 있어? 3, 4고. 얘는 뭐야? 2, 3, 4고. 얘는 뭐야? 1, 2, 3, 4가 되고.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누가 F1은 1이라는 녀석은 다시 1, 2, 3, 4 중에 무조건 한 개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니까 얘는 뭐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넘어갑시다. 어디 보시느냐 하면, 자, 저기 가봅시다. 함수의 개수가 나오는 것들이 뒤에 쭉 있을 텐데, 자, 이거 해줘야 되나? 해줄게. 자, 가볼게. 3-13번 연습 문제 있어요. 3장에 13번에 연습 문제 있습니다. 함수 파트 조금 하면서 넘어갈게. 함수 파트 조금 하면서 넘어갈게. 왜? 뭐 함수가 너무 재밌어서 그건 아닐 건데. 자, 저기 x에서 y로 가는 함수 중에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 중에서 자,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인 함수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돼 있습니다. 구해보세요 라고 돼 있어요. 자, 요거만 할게. 얘들아, 요거만 할게. 드디어 요것만 할게 나왔다. 너무 힘들어하니까 요것만 할게.
다른 거 안 할게. 집에 가. 엄마하고 집에 가. 라고 얘기하면 좀, 사기 한번 쳐봤다. 환기를 위해서 사기 한번 쳐봤다. 와. 몇 시야, 지금? 7시야? 벌써 7시야? 벌써 7시. 그래. 이 함수의 개수, 이런 것들. 함수부터 짜증나기 시작하니까 함수의 개수 한다 하면 진짜 싫겠지. 근데 한 번 해야 되니까. 자, 거기 보면, 방법을, 원래는 이 방법이 3가지나 돼요. 근데 오늘은 공개할 게 2가지 정도밖에 없어. 2가지 정도만 얘기해주고, 3번째는 조합하고 얘기해줄게. 조합하고, 조합을 제대로 하고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이제 집합 X가 갈 수 있는 게 1, 2, 3, 4, 5야. 집합 Y야. 집합 Y가 갈 수 있는 값이 누구 있어요? 그냥 가자. 뭐 상관없으니까. A, B, C라고 합시다. 뭐 일단 숫자 막 잘못 적었어. 근데 상관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 됐어? 됐죠? 자, 좀 잘못됐어요. 지금 고칠까? 그래. 고치려면 빨리 고쳐야지. A, B, C, D, E야. 여기 1, 2, 3이야. 더 헷갈리려나? 1, 2, 3입니다. 이렇게 가 있어. 됐지?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 갓포순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고3들도 자주 사용하고, 얘가 이제 그래도 직관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자, 갓포순을 이용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는데 치역의 원소가 몇 개다? 2개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2개다 라는 얘기인데, 자, 갓포순을 이용한다라는 얘기는 이 얘기거든. F1, F2, F3, F4, F... 너 왜 이러니? 나 정말. 너 경고. A, B, C, D, E야. 됐어? A, B, C, D, E 저기야. 됐지? 저렇게 됩니다. 가볼게. 저렇게 가고, 여기에 숫자가 구성이 될 건데 치역의 원소가 2개가 되려면 어떻게 되면 돼? 1, 그렇지. 2개만 나오면 되겠지. 가볼게. 그러면 2개만 나오면 되니까 이게 제일 쉬워. 1, 2가 치역이 될 수도 있고 1, 3이 치역이 될 수도 있고 2, 3이 치역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오케이? 실제 사례로. 그러면 여기 1, 2가 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함수의 개수를 찾으면 나머지 상황은 다르지만 같은 구조니까 얘를 별가지라고 두면 답은 뭐가 돼? 그렇죠. 별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네. 이까지 납득하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1, 2가 치역의 원소야. 1, 2가 치역의 원소면 될 수 있는 게 뭐야? 1이 1의 개수와 2의 개수를 본다면 4개, 1개, 3개, 2개, 2개, 3개, 1개, 4개 이까지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1, 4개, 2, 1개. 다시 1, 4개, 2, 1개. 몇 가지야? 이 배치되는 때마다 다를 거 아니야. 몇 가지? 5가지. 이 갓포순이잖아. 다시 이게 몇 가지? 5가지잖아. 왜 그렇게 되는지 알죠? 2가 여기 있을 때 나머지가 1이, 여기 2가 있을 때 나머지가, 그럴 때마다 나올 거 아니야. 오케이? 또 3, 2야. 1이 3개. 하나, 둘, 셋. 2가 2개. 얘가 또 배열되는 방법은 뭐다? 지난 시간에 했죠?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누거나, 아니면 뭐야? 5C 2 또는 5C 3. 기억나요? 그래서 5C 2가지라고 해주면 되고, 여기 2, 3, 1대랑 1, 4, 1대는 동일할 거잖아. 오케이? 됐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푼다라는 얘기야. 5가지고
얘는 5C2가지고 얘는 같을 거고 얘는 5가지가 되겠지. 토탈 몇 가지야? 10가지, 10가지, 10가지. 30가지입니다. 30가지고 여기에다가 30가지 곱하기 3이니까 90가지입니다. 오케이? 됐어? 이까지 됐지? 이해되죠? 이해가요? 자, 두 번째야. 뭐를? 중복순열 또는 곱셈 법칙, 곱의 법칙이라고 합시다. 그냥 중복순열이 곱의 법칙의 하나의 범주 안에 들어갈 거니까 곱의 법칙이라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해. 자, 갑니다. 가볼까? 해볼게. 해본데? 3C2 합니다. 3C2. 저 3C2가 왜 나왔느냐? 1 또는 2가 치역의 원소가 될 수도 있고, 맞아? 1 또는 3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 또는 3이 될 수도 있으니까. 됐죠? 됐어요? 자, 곱하기 1, 2가 되었다고 칠게. 1, 2가 되었다고 칠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빼기 2 됐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얘가 갈 수 있는 곳 1, 2니까 1, 2로 갈 수 있는 것 두 가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빼기 2 뭐야? 몰빵 되는 거. 몰빵 가는 거. 30 곱하기 3. 이렇게 중복순열 또는 곱의 법칙 이용해서 문제 푼다 이 얘기야. 오케이? 결국 뭘 잘해야 되느냐 하면 이거 직접적으로 하는 거 생각보다 잘 되거든요. 나중에 전부 다 이렇게 풀 거야. 근데 자기가 조금 더 이제 경험치를 늘리려면 중복순열로 곱의 법칙으로 먼저 중복을 허락해서 쭉 다 구하고 난 다음에 그냥 빼는 연습도 좀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좀 쉬었다가 가시죠. 좀 쉬었다 갑시다.